공권튜브와 와장창TV가 함께 만듭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대위원장과 2부 보수 혁신과 통합을 주제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정권의 지지율이 전과 같지 않은데요. 그 반사 이익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을 좀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기본적으로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이 제대로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좀 갖춰야 됩니다. 심판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자격을 획득하고 있으면 정부 여당이 잘못하면은 이제 더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심판자나 비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국민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적인 예가 소위 비호감도입니다. 비호감도가 조사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많이 나오면 60% 이상 나오거든요. 이게 자격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 그 비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비호감도가 높고 자격을 못 갖춘 이유가,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있었던 국정농단의 그 연속선상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이야기를 들면은 지난번에 정말 잘못된 공천을 했잖아요. 솔직히. 그 잘못된 공천의 그 수혜자들이 여전히 당에서 그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 그 어떤 그 지도부 주변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게 심판자로서 비판자로서의 자격이 잘 안 갖춰졌다고 보는 거죠. 약간 궁금한 게요. 그러면 당 내에서는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거 좀 반성하는 분위기도 있나요? 그 지금 내부 갈등이 이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죠. 친박 비박의 싸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당원들 이제 서로 시각은 다 달라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심판자로서 자격을 못 갖춘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왔을 때 심판자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 당신들, 이제 이런 것부터 지금 묻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최근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변인한 친구죠. 지금 인천 있는 민모라는 국회의원, 이 친구가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는 부분을 반대했죠. 그래서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란 말이죠. 그것조차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그걸 또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떠드는 이런 후보들을 두고 있으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 민주당도 뭐 공정하지 못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국당이 더 싫다는 거죠.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데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지금 지도부나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직간접적으로 이번에 좀 사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사람을 많이 바꾸는 이 정치가 없어요. 굉장히 이 현역 교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치가 계속 이 모양이라는 이야기는 바꾸는 거 그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좀 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30%를 뭐 물갈이 하겠다, 뭐 50%를 컷오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30% 50%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우리 당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때로는 과거에 대한 성찰도 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약속도 된다. 말하자면 잘못된 공천에 의해서 된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들은 이번에는 그분들이 얼만큼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이런 공천은 과거에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 절대 그런 공천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줘야지 30% 컷오프다, 50% 컷오프다. 그 국민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분명히 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미스터 분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수 가치를 이야기하고 보수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보수가 뭔가 하나의 방향과 비전을 갖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보수 통합 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서도 같이. 저 같은 경우는 당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는 제가 비대위원장 하면서 외쳤던 거는 하나입니다. 탈국가주의. 탈국가주의로 가자. 탈국가주의로 가자는 건 결국 자유정신을 좀, 자유정신의 국가는 국가로서의 보완적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복지 부분이라든가 안보 부분이라든가 하지만 그 위에 생활 영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존중하면서 우리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가자. 그 탈국가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국가주의의 입장을 우리의 기본 가치로 하자. 그래서 법안을 내도 이 탈국가주의의 입장에서 법안을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제가 굉장히 뭐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만 검찰 개혁안만 하더라도 저쪽에서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해서 공안 권력을 계속 국가 권력을 더 키우고 공안 권력을 키우는 그런 검찰 개혁안을 내놓을 때 자유한국당은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검찰 권력을 오히려 줄여주고 시장과 그다음에 공동체나 이런 데의 역할을 더 키워주는 그런 검찰 개혁안을 상대적으로 내놨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친구죠. 여기 구리 여성 친구 김지원은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하자 뭐 이런 또 터무니없는 짓을 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지금 현재가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 편의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우리 검찰 권력이 너무 크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도 배임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기업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 거 위에 올라타고서는 별건 수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 잡아다가 이 수사할 때 압박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권력, 다른 나라에서 죄가 안 되는 거, 우리나라에서 죄되는 거 이런 거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공권력 부분을 줄여주듯이 아까 품권도 마찬가지죠. 지방정부가 해야 될 건 지방정부가 하도록 놔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규제를 하든 시민사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부는 계속해서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탈국가주의 입장하면서 아이노믹스를 내놓은 거예요. 이 아이노믹스라는 아이는 인디비주얼 아이입니다. 사람 모양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 아이가 아니라 소문자 아이로 아이노믹스라고 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개인이 중심이 된 사회. 그리고 개인이 중심이 집단도 그냥 집단이 아니라 연결된 개인이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사회. 그리고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동체에서 시장에서 혁신과 이노베이션 그것도 아이죠. 혁신을 주도하고 이니시에이트하고 인벤션을 하고 그것 전부 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중심이 돼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우리 사회를 혁신해 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이게 철학이다. 의원총회에서 다 박수치고 다 통과시켰어요. 그게 아이노믹스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가 가줘야지 이게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다시 또 그렇게 혁신과 통합 이야기 나옵니까? 혁신도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니까 지금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국가주의적 전통과 문화가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툭 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편의주의적으로 국가 권력을 더 강화하고 제도를 갖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6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그래야 뭐 사실 지금 택도 아닌 그래 쓰레기 보수들을 확성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를 갖다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난도질 당하도록. 아, 그리고 요즘 선거철이 이제 앞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텔레비전 보니까 왜 위성정당 얘기 진짜 많잖아요. 뭐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뭐 미래자유한국당 뭐 이런 것도 있고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그냥 저 같은 청년들이 보기엔 뭐 그나물은 그 밥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위성정당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입장 곤란한 질문이죠. 입장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야권에 지금
새로운 신생 정당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요.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제대로 쇄신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 작은 정당들이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들고 결국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 혁신과 쇄신이 안 일어나고 심판자로서의 자격을 못 갖추고 있으니까 그 말하자면 그 중간지대의 그 공간에 새로운 정당들이 자꾸 생겨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대 정당들이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그러면 말이죠.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그 보수 통합이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보수 정당들 통합이 되면은 네.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얻는다면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맞출 수가 없고요. 다만 의석을 더 많이 얻을 것이다. 통합된데 저는 그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건 뭐 의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통합 안 되고 자유한국당 수준으로 계속 그대로 간다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네. 폭망합니까?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뭐 폭망할 수준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의석보다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봅니다. 또 사실 지금 또 한편에서는 지금 보수 통합과 이제 보수 가치의 혁신과 이제 인적 쇄신 그리고 통합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수가 새롭게 라인업을 하려면은 보다 지금 그 여권의 586 세대에 맞서는 그보다 더 어린 세대로 보수를 젊은 보수로 리뉴얼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 나이 이야기하면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40대 국회의원이 아마 지금 지역구로서는 김세연 의원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또 이제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물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굉장히 늙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다. 예, 그렇죠. 당협위원장들도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분들을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계산을 했더니 60세가 넘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한 10년 떨어졌어요. 10년 떨어졌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많이 젊어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젊은 후보들이 지금 경선 내지는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고, 그런데 확실히 좀 연령층이 더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덧붙여서 질문한다면은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뭐죠? 올드보이뿐만 아니라 올드걸도 요새 많이 왔던데요. 올드걸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거 다시 또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비 후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까지 보면 대구 경북은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정말 대구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그 사실은 그 당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당이나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나 당의 지도자들이 한 행위는요. 그것을 이용만 했어요. 자기 세력을 심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 썼다고. 자기 사람 내려보내고 찍어서 내려보내고. 대구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냥 장관을 했고 무슨 검사장을 했고 이러는데 도대체 덧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자기 세력 심는 수단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이 그 대구에 대해서 보답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력 좋은 사람들 중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고 저 보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은 보면 밑에서부터 투쟁을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학생 때부터 투쟁을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대체적으로 위에서 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도 더 높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수도 그렇고 자유주의자도 그렇고 누구도 이제부터는 밑에서부터 분권운동을 했던 뭐든 했던 밑에서부터 해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이 투쟁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생존력도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결속력도 더 강해지고 싸울 줄도 알게 돼요. 이게 지금 관료 체제에서 그냥 쭉 성장한 사람, 법 쪽에서 좋은 자리 그냥 이렇게 쭉 성장한 사람을 내리꽂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 당이 운영하기가 참 힘들고 특히 지금 민주화된 세대에서 옛날에 정당은요
사실 거수기 노릇하면 됩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지도자가 손들려면 손들고 정부가 법안 내놓으면 그 거수기 노릇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이제는 법안 하나 가지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그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 하나 가지고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논리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생력 말하자면 스스로 전투력이 없고 스스로 말하자면 그런 경쟁력이 없으면 이 정당이 되질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그래서 제가 다음 지방선거 때는 제발 부디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정치권의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들입니다. 기초의원, 시의원, 광역의원, 그 다음에 단체장, 광역단체장 전부 이게 중요한 자리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내서 이 플레이어들이 그 선수들이 정말 뛰어서 한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보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되죠. 저는 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보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딱 요약해서 말씀 부탁드리면요. 어떨까요? 보수의 미래 한마디로? 미래요? 네. 꼭 보수라기보다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요인까지 다 감안하면은 결국은 개개인의 어떤 자유권이 개인의 자유권이 확대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유의 개념은 보수의 개념입니다. 평등은 진보의 개념이라면 보수는 자유의 개념인데 이것만 내가 꼭 이야기 드려야 되겠어요. 세 마디 하셨는데. 그래도 꼭 드려야 되겠는데 자유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꼭 이야기 드려야 돼요. 자유 개념이 있는 속에서는요. 평등의 개념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그 속에서 말을 하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그 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강해져요. 압제적이 돼요. 압제적이 되면 그 속에서 자유의 목소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선시하라면 자유가 우선시 돼야지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지. 평등이 우선시 돼서 계속 가는 사회에서는 이것은 자유의 개념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사회는 파행으로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술 발달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유의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앞서갈 수밖에 없고 권력 분산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곧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권의 확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수. 이것이 저는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